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권, 경기권에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대학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추려놓은 서울, 경기권 주요 대학 리스트인데요. 모든 서울, 경기권 대학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은 여기 보이시는 리스트 중에서만 추린 것이니 참고하시고 영상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로만 평가하는 서울권 대학들을 먼저 살펴보시죠. 서울권에서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총 5개가 있는데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습니다. 각 대학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과 학업형 이렇게 두 가지로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을 나눠놓고 있거든요. 종합형의 경우에는 학업 성적보다는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주도성 같은 활동의 우수함 측면을 더욱 더 많이 신경 써서 보는 경향이 있고, 학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학업 성적을 훨씬 더 초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을 많이 지원을 하고요. 내신을 상대적으로 따기 쉬운 일반고 학생들은 학업형에 더 많이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균관대가 있는데요. 성균관대에서는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 중에서 계열 모집 전형이라는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 서류 100%로만 평가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학과별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계열별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계열별로 선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렇게 특정한 학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학과들이 모인 인문 계열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나면 1학년 동안 인문 계열의 필수 교양 과목들을 이수한 뒤에 2학년 때 본인의 전공이 선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에 있는 한양대와 마지막에 있는 숙명여대를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한양대학교와 숙명여대는 각각 최저 기준도 없고 서류 100%로 선발하고 또한 자소서와 추천서도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양대와 숙명여대에 지원하실 학생들은 다른 거 전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생활기록부에만 올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대를 살펴볼 텐데요. 중앙대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을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다빈치형과 탐구형이 그것인데요. 다빈치형은 모든 역량을 골고루 발전시킨 균형 잡힌 인재를 뽑는다고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할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형 간의 차이점을 꼭 주목하셔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 중에 경기권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권은 총 3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강남대, 단국대, 아주대입니다. 세 학교 모두 면접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 기준과 다른 평가 요소들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 기준 없고 서류 100%로만 선발하는 세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남대부터 살펴보면 강남대 학생부 전형은 자소서와 추천서도 없습니다. 즉 강남대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실 학생은 생활기록부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류 100%로 평가를 하지만 모집 요강에 서류에서 보는 항목들 중에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볼지 가중치를 써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총 서류 100% 점수 중에서 전공 적합성을 40%로 비중을 두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단국대에 지원하실 학생들이라면 다른 활동, 즉 학업이나 인성적인 측면보다는 전공에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 다산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 다산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이고 아주대에서 설립해놓고 있는 다른 종합전형인 에이스 전형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다산인재 전형과 에이스 전형의 차이점은 모집 요강의 항목별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주대에서 두 전형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집 요강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찍었었던 아주대 수시 모집 요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들을 모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인하대 총 이렇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5개 학교의 종합전형 모두 최저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형 요소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7대3으로 평가하거나 서류만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인 만큼 추천 인원이 중요하겠죠.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 1명을 학교당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에 지원하실 학생이라면 내신 관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놓으셔야 학교장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국대와 인하대의 경우에는 동국대는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이렇게 총 4명까지 학교당 추천을 할 수 있고 인하대는 계열 상관없이 총 5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건국대와 네 번째에 있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와 국민대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내신이 낮아도 추천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과를 30% 둘 다 보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지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는 학교들을 보겠습니다. 면접은 없고 수능 최저 기준은 있는 종합전형은 2개 학교에서만 개설해 놓고 있는데요. 이화여대와 홍익대입니다. 이화여대, 홍익대 모두 최저 기준 존재하고 면접은 없고 서류 100%로만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학교의 최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세계합 5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세계합 6등급 이내, 홍익대학교는 이화여대보다는 조금 더 최저 기준이 널널합니다. 인문계열은 세계합 6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세계합 7등급 이내입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홍익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합격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을 살펴봤는데요. 핵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장 추천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는 그런 면접 없는 서류 100%로만 평가한 종합전형이 있었죠. 본인이 면접에도 자신 없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자신도 없고 수능도 준비하지 않는 순수하게 생활기록부로만 승부를 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다음의 학교들을 추천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계열 모집 전형, 한양대, 중앙대, 숙명여대, 아주대 다산인재 전형, 단국대, 강남대 학생부 전형 총 이렇게 8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류 100%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장 추천이 필수적인 학교장 추천 종합전형이 있었죠. 여기에 쓰여있는 5개의 학교는 면접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동국대, 국민대, 인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은 없지만 수능 최저 기준은 충족해야 하는 종합전형이 있었습니다. 딱 2개 있었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과 홍익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서울 경기권에서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만 모아서 한번 분석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형을 알면 합격이 보입니다.